그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많은, 지금 11명 들어와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명에서 두 명의 남성분과 대부분의 여성분들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들이 일부를 벌 때 여자들은 84cm밖에 벌지 못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웬만한 그 커리어먼 말고는 여성들이 더 못 벌 것 같죠. 그리고 사회 네. 각층의 권력과 파워를 가진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남성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상대로 남성들이 일부를 벌 때 여성들은 84cm밖에 못 버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성들은 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 알아가야 되는 시기, 그리고 그런 도전의 직면에 있다. 왜냐? 여자들이 더 오래 사니까. 평균 수명이 더 길고 혼자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위기 내지는 기회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런 것에 지금 있다라고 보는데요. 오늘날 그 여성들의 이제 현실이 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성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리타이어먼트를 위한 뭐 세이빙 이런 거 말고요. 최소 한 달분의 비상금, 뭐 이머전시 펀드 이 정도를 갖고 있는 여성이 4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대답하는 여성이 45%, 그리고 보통 남성들과 비교하자면 남성들은 55%는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많으신 거죠. "저희 애 아빠가 알아서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제 나이 또래까진 그러신 분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 이모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체킹 어카운트에 그 체크 하나도 쓰질 않으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가스도 한 번 보지 않으시고 세차 한 번 안 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모 살아계실 때 저희 엄마는 항상 팔자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수표조차 쓸 줄 모르고 경제적으로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이 들어서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타이어먼트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전략을 가지신 사람들이 33%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3분의 1 만이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갖고 있고 좀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외로 여성들의 3분의 2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라이프 인슈런스를 57% 정도 갖고 있는데 반해 여성들은 46%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은 그렇고 또 다른 현실. 실제로 이거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고요. 과연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위해서 실제로 여성들은 어떠느냐? 여성들이 그 남성들보다도 평균 5.9년, 5.9년 하니까 좀 치사하죠. 한 6년 정도 더 산다라고 합니다. 예, 보통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남성분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혼자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지금 현재 65 세인 여성분들은 얼마를 더 살 걸로 예상을 하냐면 19.7 년, 20 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 여성분들은 85 세까지는 산다. 예, 저희 여기 다니시는 분들 그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90이 넘은 권사님들도 많이 보시죠. 90이 넘은 장로님들은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90이 넘은 권사님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85 음. 세면 90이 넘은 권사님들에게는 그 청춘이에요. 애기란 얘기죠. 어쨌든 여성들은 65 세가 되면 '내가 20 년은 더 살 거다.'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래 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네, 아픕니다. 아파서 오래 살면서 우리가 노안의 대표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3분의 2가 앓고 있다라고 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90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어요. 근데 9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말 이거는 가능하지만 내 딸이나 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매일 보던 사람들만 기억을 해요. 뭐 몇 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수준이에요. 퇴화되는 수준이 거의 치매와 비슷하게 기억력과 많은 것들이 퇴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을 겪는 것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얼마나 지금 그런 자신의 헬스 문제 때문에 돈을 더 쓸 것이냐 예상이 되냐 하면 32만 불 정도는 더 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32만 불 정도면은 65 세부터 그렇게 세상 써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의 지금 현실이 현재 이렇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아주 초라하게 내지는 뭐 양로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노후를 대부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성들은 또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현실인 반면 남성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특히나 지금 미국의 부의 한 3분의 1을 갖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돌아가십니다. 이제 4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데요. 그러면서 대부분 남성들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여성들에게 어 저희가 124 트릴리언이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마도 2048까지 넘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대부분의 자산 이전이 여성들에게 되고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향후 20년 동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많은 혼자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성분들이 남겨놓고 가신 자산, 그것을 또 물려받는 그러한 또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성들은 어떤 부분을 좀 걱정을 해야 하냐 하면은요. 일단 좀 이제 이렇게 자산을 적게 물려받으신 분부터 많이 물려받으신 분까지 보자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이제 부부가 은퇴하면 동시에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받고 있다가 저희가 부부가 잘 이제 해로를 한 경우 보통 80대에서 남성분들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특히 한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보다 좀 몇 살 어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더 사십니다. 남성이 80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70대 중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같이 소셜시큐티 연금을 갖고 있으시다가 한 분의 소셜시큐티 연금은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3천 불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었고 여성분이 1,500 불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볼게요. 그럼 두 분이 소셜시큐리티 인컴으로 받고 있었던 게 4,500 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여성분들은 남편의 많았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메리지 라이센스를 갖고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 손님들 보니까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사관에 가서 그 결혼 증명서 한국말로 결혼 증명서를 띄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카운티 오피스에서 이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소셜시큐티 연금 많은 걸로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제 건 없어지잖아요. 1,500 불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다른 노후의 은퇴 자금이 없이 남편분한테 경제권이 다 있는 분들, 그리고 오래 사신 분들, 소셜시큐티 연금도 남편 거야. IRA도 남편 거야. 401k도 남편 거야. 근데 IRA 소셜 401k도 남편분 오래 살게 되면 남는 금액이 적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남편 이름만 몰아 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쪼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은 여성은 1차적으로 남편분이나 나의 소셜시큐티 연금 중에 하나는 줄 텐데 남편의 사후
그것을 어떻게 메이크업하느냐, 그 생활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 자료에 보면 여 남성분들이 한 57% 정도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남성분들이 그 여성분들의 보다 더 일찍 돌아가시는 비율이 57% 넘을 것 같거든요. 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저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런 살아남아 있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뭐라도 남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휴사시키티 연금이라도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남기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혼자 남는 저희 여성들이 미리 남편분들이 건강하고 살아 계실 때 단돌이 해 둬야 될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롱텀 카드가 아니고 롱텀 케어인데 오타가 났네요. 예. 메디칼 익스펜스랑 롱텀 케어 익스펜스를 이 처리해야 되는 또 문제가 남죠. 아까 저희가 잘 봤습니다만 여기 그 32만 불의 헬스케어 비용을 들 걸 예상을 하고, 여성들은 남성보다 최소한 6 년을 더 살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3분의 2가 알츠하이머다라고 이제 본다면 그 롱텀 케어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리고 메디칼 익스펜스는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남편 돌아가시고 뭐 IRA 고갈되고 401k 고갈되었는데 그런 의료 비용까지 모자르다면 어디서 손을 벌리실 데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우 주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남편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좀 그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시는 그런 경우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남편분들이 보통은 나 라이프 인슈런스 남기고 죽으면 내 와이프가 당장 시집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남기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성분들은 돈 많으면 굳이 남자랑 결혼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남자랑 벌써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오히려 노후가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생존형 결혼 전략, 그게 이제 그분이 가지신 유일한 은퇴 전략일 수 있는데, 생존형 결혼 전략을 세우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세우지 않아야 될 환경 하에서 내가 그다음에 노후를 같이 할 파트너를 구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시겠죠, 건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성들에게 넘어올 자산의 이전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성들은 이제 나의 그 자산, 남편이 남겨두은 자산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어떻게 분산을 하고 어떻게 잘 넘겨줄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텍스 문제라든가 상속세 문제라든가 캐피탈 게인 텍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이 조치를 취하시고 서류화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오늘날 저희 여성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당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은 뭐냐? 해결 방안은 저희가 아까 여기 있었던 문제점 다시 한번 짚자면, 여성들이 오래 살고 의료비용 그래서 많이 들고 여성들의 3분의 2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최소한 의료비용이 32만 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라이프 인슈런스로 일단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 인슈런스의 리빙 베네핏 얘기는 여러 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이제 터미널 일리스라든가 우리가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는 크로니컬 일리스, 그리고 이제 심장마비, 뇌졸중, 말기 신부전증, 뭐 근육마비, 또 뭐 유계릭병 같은 어떤 클리니컬 일리스까지 다양하게 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런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데스 베네핏, 죽으면 받는 돈도 있지만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 리빙 베네핏도 물론 있습니다. 이 리빙 베네핏 안에는 나의 사망 보험금이 내가 죽지 않더라도 터미널 일리스나 크로니컬 일리스나 크로닉 일리스에 걸렸을 때 미리 지급하는 그러한 방법이 또 있는 거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많이 부부가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하나가 없어진다. 어쨌든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경제권 중에 경제적으로 갖고 있었던 돈 주머니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메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이프 인슈런스에서는 우리 리빙 베네핏을 그렇게 주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캐시 밸류를 찾아서 쓰는
그러한 또 하나의 캐시 어큐뮬레이션 기능도 있습니다. 이 제 화면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서 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그 40 세부터 이 한 달에 500 불씩 해서 라이프 인슈런스로 나름대로 이제 은퇴 자금을 모으신 거죠. 그리고 65 세부터 좀 이렇게 찾아 쓰시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어 1 년에 26,000불 정도니까 한 달에 하 2,000 불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후를 찾아 쓰신다면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돈도 찾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 야, 15만 불 넣으시고 야, 그다음에 한 70만 불 정도 덕구야. 찾아 쓰시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이제 하셨는데요. 너네 밥을 먹어? 예, 제가 잠깐 뮤트했습니다. 흐름 끊겼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도 라이프 인슈런스에 들어있다. 이 부분은 라이프 인슈런스의 한 기능이고요. 라이프 인슈런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푼돈이 든다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목돈 막 1, 20만 불씩 모은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집을 못 사는 이유도 시드머니를 마련하지 못해서 못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라이프 인슈런스는 한 달에 500불, 어떻게 보면 푼돈이죠. 그렇게 모아서 크게 불려서 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라이프 인슈런스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들은 대단히 많을 테니까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전망이 없다.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내가 목돈을 남겨놓고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남편을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를 들게 하시거나 본인이 들거나 둘 다 들면 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푼돈을 이용한 그런 플랜이 충분히 좋은 플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뉴이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뉴이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를 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목돈으로 어뉴이티를 하는데 이 어뉴이티 기능은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저희 소셜연금을 따박따박 받지 않습니까? 생활비처럼. 어니티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목돈을 넣어두고 딱 은퇴를 내가 이걸 받아 쓰겠습니다 했을 때 따박따박 소셜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 중에서도 내가 25,000 불을 1 년에 따박따박 받아 쓰다가 내가 아프면 롱텀 케어 이슈가 생기면 부부인 경우에는 1.5배, 나 혼자일 경우에는 2배를 주는 그런 옵션이 라이더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임파워먼트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아니면 어뉴이티에서 이런 이 크로닉 일리스라든가 임파워먼트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딩, 베싱, 드레싱, 컨티네넌스는 요 밑에 있는 토일레ting이랑 틀려요. 하나는 변기가 보이고 하나는 휴지가 보이는데 토일레ting은 아예 화장실을 못 가시는 거고요. 이 경우는 이제 배뇨 억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저귀 차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트랜스퍼링이 있는 분 경우 이게 6가지 데일리 액티비티 리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2가지 이상 최소한 90일 이상 못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를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식의 이제 플랜이 쥐어지냐면 이거는 제 손님 중에 하나 진짜 케이스입니다. 되게 젊으세요. 1976년생. 여성, 여성, 여성. 엄마도 여성, 딸도 여성. 네, 이제 어머니 여성분이세요. 1976년생이고 50이 안 되신 분이죠. 어, 저한테 두 번째 보험을 드신 게 2024년 9월이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이 잘 안 됐는데, 클리니컬 일리스가 발병을 한 게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뭘 진단을 받으셨냐면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진단을 받고 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쓰러지시면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스트로크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는데 이분이
젊은 분이니까 병원을 가셔서 처음에 스트로크를 얻으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근데 좀 많이 멀쩡하셨어요. 우리가 스트로크가 왔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드라마에서 본 그런 수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어서 역시 그러시구나 했는데 집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2차 스트로크가 온 겁니다. 그 또 병원을 가셨죠. 근데 그때는 좀 상태가 심각하셨어요. 그래서 눈 하나 실명하시고 지금도 운전을 잘 못하세요. 시야의 한쪽은 완전히 안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요 정도만 가려져서 옆에를 못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대단히 젊은 분 아닙니까? 대단히 젊은 분이었고 팔리시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2020년에 들으셨고 하나는 스트로크에 발병하기 3개월 전인 2024년에 하나 들으신 거예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이분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팅이 대단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2차 스트로크까지 오니까 병원을 세 군데를 가신 거예요. 큰 종합병원을. 그래서 이 언더라이팅 팀에서 그 종합병원 큰 세 군데에서 서류를 다 받느라고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언더라이더랑 통화를 했을 때 언제 되냐 물었더니 어, 병원에서 온 소리가 200장이 넘는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두 군데서 다 클레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셨고 하나는 이제 생명보험금을 좀 남기기로 하셨어요. 딸이 하나 있고 하셔서 이제 두 개의 플랜 중에 하나는 50만 불짜리 하나는 30만 불짜리였는데 실제로 받으신 돈이 35만 5,443불을 받으셨고요. 또 플랜에 25만 불은 남아 계세요. 그 데스 베네핏으로 해서 딸한테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76년생이기 때문에 50살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한 15년은 더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15년을 사시는 동안 이분이 은퇴해서 뭐 소셜시키 연금도 좀 받고 뭐 하시겠지만 35만 5천 불이 이분이 15년 동안 살아야 될 가장 큰 돈의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얼마나 더 일을 하실지 본인의 직업으로 얼마나 돌아가실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존재를 했고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 암 걸리신 분들은 좀 봤는데 이렇게 젊은 분이 스트로크 걸린 경우는 대단히 그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라서 정말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젊은 날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이분 싱글머더리셨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딸은 그래도 좀 커서 이분의 나이에 비해서 딸이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잡고 앞가림 했기 때문에 딸까지 건사해야 되는 이슈는 없어서 정말 다행이셨는데 어쨌든 그 나이에 혼자 계신 여성분이 그런 일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 나오는 날 막 저를 붙잡고 막 우셨죠. 밥도 사주고.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어쨌든 지금 혼자 살든지 앞으로 남편과 해로해서 오래 살다가 나중에 혼자 살든지 여기 있는 할머니들처럼 이런 사태를 겪을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나를 돌보면 좋겠지만 그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사실 있는 양로병원 한 번 제대로 찾아오기 힘들고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많이들 넣으셨네. 그리고 얼굴들 보니까 대부분 여성, 이름도 보니까 대부분 여성. 예, 제가 화면에 제일 크게 보이고 있는 분은 그 남성분들이 있으시네요. 남성분들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소셜시키 연금 없어져요. 하나는. 그러니까 오래 사실 사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예. 내가 와이프 사랑한다면 뭐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준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나 없을 때 혼자 남아있는 와이프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남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혼자 남은 내가 꿋꿋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가다가 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돈내산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저희 다음 주 없고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 그 밀레니아 세대라고 우리 돈 걱정 없는 거 아니다. 우리도 돈 걱정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실질 자료를 데리고 오셔도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